그들은 왜 죽었는가? 항미원조의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거룩한 피로 지킨 자유, 그리고 다시 일어설 대한민국, 창밖을 바라본다. 오늘도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잔잔하며 아이들은 거리를 뛰어다닌다. 누군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누군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평화롭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화롭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다. 이 평화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가? 이 자유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인가? 이 번영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땅의 자유는 피로 쓰여졌다. 이 나라의 오늘은 누군가의 어제가 산산이 부서진 자리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숨쉬는 이 공기 속에는 이름도 채 기억되지 못한 수십만 젊은이들의 마지막 숨결이 녹아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자꾸만 아버님을 생각한다. 계산년 구이신이엔 2013년. 아버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신 해다. 그 해가 벌써 이렇게 멀어졌는데 아버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렇다. 아버님은 이북에서 홀로 남아 하셨다. 가족도 재산도 연고도 없이 오직 몸 하나만 이끌고 38선을 넘으셨다. 혈혈단신 제제단신.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아버님의 눈빛을 보며 조금씩 깨달았다. 고향을 등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걸어야 했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아버님은 좌파도 우파도 보수도 진보도 아니셨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리실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큼은 너무나 분명하셨다. 자유를 빼앗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몸으로 아셨기에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절절히 아셨다. 그 아버님께서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셨다. 전쟁이 끝난 뒤 나라는 아버님께 예우를 드렸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진화의 해군사령관 별장과 부산영도 해양대학교 별장, 그 두 곳이 아버님께 주어졌다. 공훈에 대한 나라의 보답이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을 다시 나라에 돌려드리셨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어느 날 불쑥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오신 분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어 얻으신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다시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10대의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러셨어요? 언젠가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다. 아버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다. 그게 전부였다. 더 긴 설명도 더 거창한 말씀도 없으셨다. 그러나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아버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신 분이, 전쟁터를 누비신 분이, 나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나라에 드린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었다. 그 말씀이 어린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2013년 계산년, 아버님이 하늘로 가신 뒤로 나는 그 말씀을 더 자주 꺼내어 들여다본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볼 때마다, 피로 지킨 자유의 가치가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다. 나는 그 유지, 이치를 잊지 않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총성이 38선을 넘었다. 탱크가 밀려왔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단 사흘 만에 수도를 잃었다. 정부는 나무로 후퇴했고 국민들은 피란 보따리를 이고 낯선 길 위를 걸었다. 전쟁이란 말이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즉각적인 것임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여름 온몸으로 배워야 했다. 낙동강까지 밀린 전선. 거기서 무너지면 끝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라는 가치가, 그 모든 것이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이었다. 그 절벽 끝에서 이 나라는 버텼다. 그리고 세계가 응답했다. 유엔 깃발 아래 16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낯선 땅으로 왔다. 미국의 청년이 왔고, 영국의 청년이 왔고, 캐나다, 호주,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의 청년들이 왔다. 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봐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 왜였을까? 이념이었을까?
명령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오래된 감각 자유란 지켜야 한다는 억압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그 뜨거운 감각이었을까? 나는 그것이었다고 믿는다. 미군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 넘는다. 부상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그들이 흘린 피가 이 땅의 흙 속에 스며들었다. 그 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바닥에는 그들의 희생이 층층이 쌓여 있다.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다. 항미원조 강매연초.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말. 중국이 자국의 6.25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 해석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소비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프레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동조한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님처럼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내려오신 분들이 이 나라에 수없이 많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분들이 이 나라에 수없이 많다.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실체를 온몸으로 알았던 분들의 삶을 역사 왜곡은 송두리째 부정한다. 이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를 짓밟으러 온 세력의 논리를 빌려올 것인가? 그 선택이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진행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총을 드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하다. 총은 눈에 보인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는 서서히 스며들어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고 감각을 마비시키며 결국 한 나라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잊게 만든다. 우리의 선배들은 총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를 어느 진영의 사람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아버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셨다. 이념의 언어로 세상을 보는 분이 아니셨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겪으신 분이기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아시는 분이셨기에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셨다. 나는 그 마음을 이어받았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고개가 숙여진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걸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나라에 돌려드린 삶, 그 삶이 나에게는 가장 거룩한 교과서다. 그 유지를 받들어야 하기에 나는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침묵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 피로 지킨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아버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나의 가장 작은 도리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Freedom is not free.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그 문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울린다. 자유는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자유는 매 순간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 의해 겨우 유지된다.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는가? 영하 30도의 장진호에서 동상에 걸린 발을 이끌고 싸운 병사들을, 인천 상륙작전의 파도 속에서 뛰어내린 젊은이들을,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탄환을 아껴가며 버텼던 학도병들을 17, 18, 심지어 15살의 아이들이 총을 들었다. 학교 가야 할 나이에, 꿈을 꿔야 할 나이에 그들은 이 나라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전장에 섰다. 그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그 사실이 무겁지 않은가? 그 사실이 우리를 떨리게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국토는 폐허였고 산업은 없었으며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로부터 70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으며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이 세계 시장을 이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전쟁의 폐허가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이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경제, 자유로운 교육, 자유로운 경쟁.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아버지들이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말하고 싶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나 단순히 시험을 위해, 암기를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느끼며 알아야 한다고. 장진호에서 얼어 죽은 병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18살에 숨진 학도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홀로 내려온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다. 그 연결을 느끼는 순간 역사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곡된 역사 앞에서도, 교묘한 선동 앞에서도, 거짓으로 포장된 말들 앞에서도 뿌리를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나도 안다. 정치는 싸우고, 사회는 갈라지고,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영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다. 피로와 냉소가 이 사회를 덮고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체념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 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간을 이겨냈다. 전쟁의 폐허도, 극심한 가난도, 수없이 많은 위기도 이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땅의 사람들 안에 무언가 꺼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떤 힘,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어떤 의지, 내 자식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어떤 사랑, 그것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과정이다. 역사는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가? 피로 지킨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역사 앞에서 눈을 감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무거운 유산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전달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님의 기부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저 대단한 분이시다, 존경스럽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세상을 더 알게 되고 이 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기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버님은 가진 것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었다. 아버님은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내어놓으신 것이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신 것이었다. 2013년 계사년 아버님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 그러나 그 별은 꺼지지 않았다. 이 나라의 자유가 위태로워 보이는 날마다, 역사가 왜곡되고 희생이 잊혀지는 것 같은 날마다 그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참전 용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국의 흙이 된 것은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지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치른 대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자유를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역사를 진지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이 땅의 역사가 증명해 온 것이고 아버님의 삶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이 나라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뜨거운 진실이기 때문이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